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피에로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피에로는 언제나 마법과 모험을 꿈꾸는 소년이었지만 그의 삶은 늘 익숙하고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부모님을 도와 매일 아침 마을의 빵집에서 빵을 굽는 일을 하곤 했죠. 피에로는 마법사가 되기를 꿈꿨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를 그저 꿈꾸는 소년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마을 장터에서 흔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상한 불빛이 반짝이는 가운데 먼 곳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노파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담 미라라고 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마법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소문을 속삭였습니다. 마담 미라는 각종 기묘한 물건을 팔고 있었고 피에로는 그중 수수께끼 같은 흔들리는 바게트에 주목했습니다. 바게트는 평범해 보였지만 피에로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특별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에로는 자신의 모든 돈을 모아 그 바게트를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담 미라는 피에로가 바게트를 사는 것을 보고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이 바게트는 단순한 빵이 아니란다. 올바른 마음을 갖고 사용한다면 너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이야. 피에로는 집에 돌아와 바게트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 순간 바게트가 반짝이며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피에로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바게트가 진정한 마법의 물건임을 깨달았습니다. 피에로는 그날 저녁 마법의 힘을 시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바게트를 만지며 그의 소망을 속삭였습니다. 그는 마법사가 되어 모험을 떠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피에로의 발밑에서 거대한 구름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구름은 피에로를 하늘 높이 뛰어올렸고 그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곳은 꿈에서나 올 법한 놀라운 마법의 나라였습니다. 그는 마법의 힘을 다루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피에로는 각각의 모험에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했지만 바게트의 마법은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바게트를 통해 친구들과 함께 퍼즐을 풀고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세상의 경이로움을 경험했습니다. 이 모험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 피에로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그를 사랑했으며 그 역시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마침내 피에로는 마법의 모든 힘과 기쁨을 배우고 마을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가족의 곁으로 돌아갔고 자신의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작은 기적을 베푸는 마법사의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피에로의 곁에는 언제나 마법의 바게트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마담 미라가 말했던 것처럼 피에로의 꿈은 그가 올바른 마음과 결의를 가지고 있는 한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꿈꾸는 소년이 아니라 꿈을 현실로 만든 마법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 고풍스럽고 장미로 뒤덮인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은 장밋빛 성이라고 불리웠으며 성주와 그의 가족이 대대로 그곳에서 살고 있었지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성에 얽힌 기묘한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성의 아름다움은 말할 것 없이 뛰어났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으니 성주 가문에 대한 기억이 마을 사람들의 기억에서 번번이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상한 연대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장밋빛 성의 성주는 앙투안 드 로즈 백작이었습니다. 앙투안 백작은 뛰어난 기품과 예술적 감각을 지닌 인물로 다양한 예술가 및 음악가를 성에 초대하여 연회와 축제를 열곤 했습니다. 그의 성에는 눈부신 그림과 조각품들 그리고 장미 정원이 있어 누구든 그 성에 발을 들이면 꿈속에 빠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성주 주변에는 근심과 걱정이 이를 따라다녔습니다. 바로 성주 혈통의 비밀이었죠. 전설에 따르면 근대에 이르기 전 성주는 아름다운 마법사와 사랑에 빠졌고 그녀와의 결혼을 통해 장밋빛 성은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러나 마법사는 성주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주 가문이 평생 장미 정원을 잘 가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극이 그들을 찾아올 것이라고 했지요. 세월이 흐르면서 성주 가문은 그 조건을 점점 잊어갔습니다. 어느 해에는 장미 정원이 황폐해지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 해 성의 마법이 약해지면서 성주 가문에 대한 기억이 마을 사람들의 기억에서 차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성주 가문과 함께한 시간들을 점점 기억하지 못했고 이는 성에도 이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추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앙투안 백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작은 마을의 현자인 르노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현자는 백작에게 마법의 장미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성주의 혈통을 되살리고
마을 사람들의 기억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라 했습니다. 백작은 성 정원의 깊숙한 곳에 있는 오래된 비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의 문을 찾아냈고 그곳에서는 오래전성에 살았던 마법사가 남긴 고대의 문서들을 발견했습니다. 문서에는 마법의 장미에 대한 단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미는 보통의 정원수가 아닌 후손들의 마음속을 비춰주고 그들이 무슨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마법이 깃든 것이었습니다. 이 장미를 되살리려면 성주의 핏줄에서 태어난 자가 자신의 사랑과 기억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백작은 성의 후계자였던 그의 아들 피에르가 그 임무를 맡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피에르는 장미 정원에 자신의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원을 돌보고 그곳에 자신의 이야기를 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장미들은 하나둘씩 피어났고 그 풍성한 꽃들 사이로 마법의 장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법의 장미가 모습을 드러낸 순간 마을 사람들의 기억은 차츰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성주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전설처럼 퍼지게 되었습니다. 앙투안 백작과 피에르는 다시금 장밋빛성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존재를 잊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장밋빛 성의 전설은 프랑스 전역에 퍼져나갔고 그 성은 언제까지나 장미의 아름다움과 마을 사람들의 사랑 속에 남게 되었다지요. 세 번째 이야기, 프랑스의 드넓은 녹음 속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의 이름은 라벨레블리로 그 이름조차 동화적이며 사람들에게 낯설다. 그곳은 외부의 세계와 철저히 단절된 채 잊혀져 있었고 지도에도 표기되어 있지 않아 비밀의 공간으로 남아있었다. 라벨레블리에는 항상 푸른 하늘과 따뜻한 태양이 가득하며 온화한 기후 덕분에 다양한 꽃과 식물들이 만발했다. 마을의 중간에는 웅장한 분수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작은 돌집들이 줄지어 있으며 마을 주민들은 이를 주변에 자연과 조화롭게 살고 있었다. 주민들은 라벨레블리를 행복과 평화의 상징으로 삼아 누구나 화기애애하고 조화롭게 지내왔다. 마을의 중심에는 커다란 나무가 있었고 나무는 수백 년을 살아온 오래된 참나무로서 라벨레블리의 수호신이라고 믿어졌다. 이 나무 아래에서는 항상 중요한 모임이 열리고 사람들은 이 나무의 영혼이 마을에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녹색밤이라고 불리는 나무 아래의 축제는 가장 중요한 행사로 주민들은 함께 모여 춤과 노래로 하나가 되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여행자가 도착했다. 그의 이름은 피에르였으며 여행을 즐기는 젊은 시인으로 프랑스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시의 영감을 찾고 있었다. 피에르가 라벨레블리에 도착하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 하지만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그곳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에 매료되었다. 피에르는 마을에서 머무는 동안 매일 아침마다 중앙광장에서 시를 낭독하였다. 그의 시에는 라벨레블리의 자연과 주민들의 따뜻함이 가득 담겨 있었으며 주민들은 곧 그의 팬이 되었다. 피에르가 라벨레블리에서 지낸 하루하루는 그에게 너무나 소중했고 그는 이곳에서의 기억을 절대 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마을에는 전설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바로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자 수호신인 참나무가 천년마다 시험을 받는다는 것, 또 시험을 통과해야만 마을의 평화와 행복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 마을의 원로는 피에르에게 그에 대해 설명하였고 도정에서 마을의 위기가 닥치면서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마을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 이 도전에 맞서던 중 피에르는 시인의 감수성으로 판도라 상자 같은 혼란 속에서 데자뷰를 경험한다. 그는 어린 시절 잃어버린 꿈과도 같은 유토피아를 위한 헌신적인 시와 노래를 통해 마을을 겨우 이끌 수 있었다. 결국 모든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참나무 아래에서 새로운 시를 읊었다.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시를 통해 온갖 슬픔과 공포는 사라진다. 참나무는 마을의 마음을 받아들여 더욱더 강하게 뿌리를 내리며 깨달음을 주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의 마음속에 불빛이 점점 밝아졌고 하늘에서부터 신비로운 별빛이 눈부시게 내리면서 라벨레블리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피에르는 마을 주민들에게 따뜻한 작별 인사를 하며 다시 세상의 다른 모험을 찾아 떠나기로 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라벨레블리의 참나무처럼 단단히 자리 잡은 따뜻한 기억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어디에 있든 간에 이 특별한 마을의 이야기와 시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떠난 후에도 라벨레블리의 전설은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되었고 그 이후로도 마을의 평화는 깨지지 않았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로미엘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금빛 머리카락과 커다란 파란 눈을 가지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밝은 성격 덕분에 모두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로미엘의 특별한 점은 자연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었는데 나무와 꽃, 강물은 물론이고 때로는 새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로미엘은
숲으로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하늘은 맑고 햇볕은 그녀의 금빛 머리카락을 반짝거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행복한 마음으로 숲길을 거닐며 나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숲 깊숙이 들어가자 한 마리의 황금 사슴이 숲속 빈터에 나타났습니다. 그 사슴은 눈부시게 빛나는 금빛 털을 가지고 있었고 루미엘은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사슴은 루미엘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루미엘, 당신의 선함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슴이 말을 했습니다. 루미엘은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 사슴님.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요. 황금 사슴은 루미엘에게 감사를 전하며 그녀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 굶주림과 고통을 받는 이들이 많단다. 나는 세상의 균형을 잡기 위해 나타났지. 너의 순수한 영혼이라면 나를 도울 수 있을 거야. 루미엘은 사슴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사슴은 매끄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알게 될 거야. 사슴은 부드러운 걸음으로 숲속 깊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마법처럼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 찬 숲의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고대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슴은 그곳에서 루미엘에게 작은 황금 씨앗을 하나 건넸습니다. 이 씨앗을 소중히 간직하며 마을과 자연을 조화롭게 유지해야 해. 사람들이 욕심보다 사랑과 조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중심이 되어야만 해. 루미엘은 씨앗을 받아들고 사슴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슴은 루미엘에게 마법의 물과 자연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 능력으로 자연의 소리와 균형을 잘 이해해서 마을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도록 도와주렴. 루미엘은 그 이후로 자연과 깊은 소통을 하며 마을의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고 마을은 점점 더 아름답고 조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살아갔고 자연도 그러한 그들을 포근히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루미엘은 언제나 마음속으로 황금 사슴에게 감사를 전하며 세상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도 프랑스의 숲속에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